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홍재식 기자를 먼저 불러서 얘기를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홍재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새벽에 한인타운에서 또 끔찍한 교통사고 있었죠? 네, 이게 오늘 한 새벽 3시 한 30분쯤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네. 밀샤오 카탈리나 코너에서 이제 자전거와 자동차의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나와 있는 보도 자료들을 보면은 사건 상황 설명이 아까 헤드라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한 차량이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네. 그리고 그대로 끌고 간 상태에서 다른 차가 와서 이 자전거를 다시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먼저 친 그 운전자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첫 번째로 사고를 낸 차량은 현장에서 도주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뺑소니네. 예, 그리고 뺑소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은 현장에서 스탑을 해서 경찰 조사에 임했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시간 현재 그 한인타운 현장 사고 현장에 그 언론의 취재 기자들도 나와서 계속 현장에서 라이브로 방송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Update, and we'll have all of that for you on Barrendo and Wilshire, a major thoroughfare here through Koreatown. A live look, you can see the tent, that's where the body had come to rest. This man in his 30s, described as a Hispanic man, was on his bike, thrown some 30 feet in the early morning hours, about 3:30, when he was hit by not one, but two cars. The first car didn't stop, and right now that's a vehicle that LAPD is looking for. Captain Morales with me here. Thank you for being with us. Can you just describe, break down what happened? Yes, like again, earlier this morning, LAPD West Traffic Division responded to a traffic collision of a bicyclist here on Wilshire driving westbound. A vehicle hit the bicyclist, left the location, at which time a second vehicle ran over the cyclist who was already down on the ground. And at this time, the description of the cyclist is 네, male Hispanic. 자 오늘 in his 새벽에 30s. 한인타운에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행인인가 히스패닉인 것으로 지금 추정된다는 얘기죠. 네. 네.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사망하는 끔찍한 그런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오늘 그 K-타운 핫 이슈가 이 사고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네, 사실은 저 보행자 이 인명사고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이제 계속 지금 며칠 동안 함정 수사들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운전 주의나 보행자 주의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네. 이 자전거의 경우도 사실 어찌 보면은 운전하는 그 차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가 또 네. 때로는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 쪽으로 길을 건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자전거가 참 힘들고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한인타운에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지금 함정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탄 경찰관들이 곳곳에 숨어가지고 네. 라이턴 확확하거나 레프턴 확확하거나 뭐 보행자가 있을 때 보내지 않고 막 미리 차가 돌아버린가 하면 바로바로 자전거 탄 경관이 어디서 숨어서 나왔는지 지금 체포하고 이제 체포가 아니라 그 스탑 시키고 티켓 발부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네.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네. 일단 한인타운에서 이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 얼마나 심각한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 LA 쪽부터 제가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2017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사망 전체적인 LA시의 자동차 관련 사망 사고는 조금 내려갔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보행자 사망 사고는 크게 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LA시에서는 74명의 보행자가 자동차 관련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로. 근데 2017년에는 134명으로 1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동차 사망 사고가 여기에는 이제 보행자나 자전거나 또 모터사이클이나 자동차끼리의 사고까지 포함을 하는데요. 인명사고는 244건이어서 2016년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갔는데 이게 2017년에 이 보행자 인명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015년에 갈사리 시장이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통해서 비전 제로라는 계획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오는 2045년까지 LA시의 교통 인명 사고를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입니다. 아,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이게 2017년 그러니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0%를 줄이고 네. 2020년까지는 절반 한 50%까지 줄이자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한참 못 미치는 그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인타운의 경우는 지금 벌써 2월 이제 중순을 살짝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벌써 한인타운에서만
3건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행자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는 하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당시 이게 더욱 심각한 것은 2016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보행자 사망은 9%가 늘어났는데 LA는 42%가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심각한 거죠. 전국적으로 9%, LA는 42%.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제로로 만들겠다는데 제로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서 참 시도 걱정일 텐데 한인타운의 경우에 그 특별히 이제 위험한 곳 뭐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당시의 언론들은 이제 한인타운 3가 지역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적 교통량, 차량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위험하긴 한데요. 한인타운 3가 지역, 그다음에 세플베다길 지역, 그다음에 차이나타운 등을 굉장히 사고 다발적으로 네. 꼽았습니다. 삼가의 경우에는 이제 차량 통행도 많고 이 길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길을 건너려고 할 때 이 건너려고 하는 길이 넓으니까 좀 천천히 가게 되고 빨리 네. 건너질 못하죠. 근데 뭐 그러나 이제 또 길이 넓으니까 차들은 또 빨리 가려고 하고 이래서 이제 좀 위험한데 특히 이제 윌셔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요즘은 윌셔 특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또 걸어 다니는 우리들도 윌셔길 많이 걸어 네, 많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죠. 길 건널 때 진짜 무서워요. 이거 네. 저는 길 건널 때 윌셔길을 이제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뭐 윌셔길을 이제 건너려고 할 때 파란불이 그린 불이 딱 돼도 저는 바로 안 건너요. 예, 네. 다들 그렇게 몇 그게 사람 좀 주의하죠. 건너고 뒤따라갑니다. 네, 그게 좀 되게 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권고사항 중에도 그런 그리고 게 이제 좀 있고요. 왼쪽 오른쪽 충분히 보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윌셔길 다니다 보면 보행자들이 급하게 뛰어서 건너거나 네, 무단 횡단 네. 또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길을 건너는 이런 네. 사람들도 많이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많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시니어 분들 횡단보도 건너실 때나 또 스마트폰 보면서 걸으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보행자들 자체도 부주의하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미 시니어 분들은 근데 또 뭐 부주의라고 말할 수 없고 별개의 문제인데 여하튼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주 있고 이게 시니어 분들은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미 수년 전부터 한인 언론들이 계속 제기해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급하게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빨간불인데 손이 깜빡깜빡거리는데도 건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멈추고 있는데 왜 저렇게 건너가야 되나, 저게 위험한데라고 또 반대로 또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캘리포니아는 일단은 뭐 운전자들의 주의가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잠깐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제 초록색 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네. 당연히 건널 수 있죠. 네. 주의를 잘 살핀 후에. 네. 그런데 이제 초록색 불이 들어오다가 초록색 불에서 조금 있다가 그 밑에 손바닥 사인에 깜빡 주홍색 불이 깜빡거려요. 네. 그러면 건너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게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길을 건너던 사람은 계속 건널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서둘러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빨간불이 되니까 깜빡깜빡 할 때는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서 길을 안전하게 빨리 건너라라는 거고요.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은 이제 건너려고 발을 디디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깜빡깜빡이 아니라 이제 그 빨간색, 주황색 손바닥이 딱 그냥 솔리드하게 들어왔어요. 네. 이러면 건너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건너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길을 건너고 있던 사람은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해야 돼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빨리 이제 빨간불이 될 터이니까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셔서 이 깜빡깜빡거리면 아직 괜찮구나 하고 그때 막 뛰어서 건너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건 잡힙니다, 이제.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보행자 우선주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으로 무단횡단, 그러니까 이게 무단횡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깜빡깜빡 했을 때 정지 신호가 이제 깜빡깜빡 들어올 때 길을 근데 이게 급하게 어느 순간 건너는 합법이 됐다고요? 합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예, 이게 저도 몇 년 전에. 전에 밸리 트래픽 디비전하고 이거를 같이 함정 수사를 할 때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잡더군요. 네. 근데 이게 2017년에 네. 제리 브라운 지사가 AB 390에 서명하면서 네. 정지 신호가 깜빡일 때 길을 건너는 행위도 이제 합법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법을 해놓고
어떻게 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LA시가 조금 그게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주정부법이기 때문에 각 시정부별로 조금씩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캘리포니아의 기조 자체가 주는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일단 주는. 캘리포니아 기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이워킹이란 그 개념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그럼 막 걸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걸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캘리포니아는 모든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뭐 비록 무단 횡단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저 그때 한 10몇 년 전에 걸린 본 적이 있어요. 그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길이 넓은데 팔가에서 예. 뭐 차들도 별로 없었어요. 네. 저 왼쪽에서 이제 건너려고 두세 걸음 이제 내려왔어요. 네. 완전히 무단 횡단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한 네. 30-40마일을 가고 있는데 네네. 그럼 뭐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갔더니 바로 어디선가 모터사이클이 와서 차를 잡았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길을 건너던 사람은 경찰하고 짠 함정수사 요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야, 저도 한번 걸린 적, 출근하는데 한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신경질 나대고. 근데 이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요 몇 가지 사항들은 운전자하고 그 보행자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네. 캘리포니아 DMV 핸드북하고 네. LA 그 DOT 교통국에서 권장하는 사안들 그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보행자가 모든 권리를 갖는 법적 책임을 갖는다는 거 다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또 하나 저도 이거 보면서 조금 이거는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횡단보도가 앞에 이제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횡단보도가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라이턴하는 차선에 차가 한 대 서 있을 경우, 네. 그러니까 차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경우에 제가 그 옆에 차선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보통의 운전자들은 그 차 옆에까지 가서 차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앞에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근데 이 규정에는 이 권고사항에는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 옆에까지 가지 말고 좀 뒤쪽에 서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입장, 보행자의 입장에서 중간 차선 그 옆에 또 그 다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네. 그거 좀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네네. 이제 빨간불이 됐다가 빨간불에서 이제 차들이 이제 서 있어요. 네. 그리고 내 차는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왼쪽에 있는 차보다 나는 조금 뒤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사람들 물론 안 보이죠. 네. 근데 빨간불에서 이제 파란불로 탁 바뀌었는데 내 옆에 있는 내 왼쪽에 있는 차는 안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아이고 또 뭐 전화기 들여다보느냐고 안 가는구나. 파란불이 됐는데 왜 안 가? 네네. 나는 이제 가야지. 네. 가려고 하는데 그 차 앞쪽에서 그러니까 내 왼쪽에 있는 차 앞쪽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네. 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네. 심지어는 보행자분들도 굉장히 좀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도보 보행자를 시작으로 스케이트보드나 롤러스케이트 이용하는 보행자, 또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등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행자들의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소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라고도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운전할 때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보행자들도 그러니까 보행자 입장에서 갑자기 길을 건너거나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인지를 해야 네.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이제 뭐 티켓을 떼는 것도 운전자 보행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제이워킹 그러니까 무단 네. 횡단하는 것도 뭐 이제는 그냥 놔두는 정도다. 그러면 모든 티켓은 운전자 보행자 책임은 없는 거예요? 보행자 책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행자 사고에서 대부분 보행자에 대한 어떤 그 부상에 대한 치료는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규정 원칙적으로. 근데 유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가 소송에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변호사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LA에 있다는 것만 봐도 뭐 그런 사고 난 후에 얘기는 뭐 우리가 변호사가 네.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고 네. 길을 걸어다니는 보행자로서 네. 지켜야 될 어떤 의무 뭐 이런 것들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길을 건널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뭐 네. 홈리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LADOT 같은 경우 이제 교통국 먼저 보행자가 이게 이제 횡단보도로 표기가 돼 있든 표기가 안 돼 있든 길을 건널 수는 있지만
달려오는 차량이 있음에도 건너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애매하네요. 예. 이게 네. 굉장히 차량이 멈출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의 경우, 그러니까 2차선에 3차, 윌셔에서도 그런 경우 많이 보는데, 바로 내가 여기서 무단횡단에서 질러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물이 있는데, 네. 횡단보도를 하려면 이게 좀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늘 그것 때문에 예. 문제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은 누가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건너간다고 하더라도 이 달려오는 차량 이게 트래픽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사고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 사이드에서는 반드시 멈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그리고 다시 왼쪽을 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안전할 때 좀 길을 건너시고 밤 시간과 이른 새벽 시간에는 될수록 밝은색 옷을 좀 입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찌 보면 참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 당연한 너무나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예. 보행자 사고가 매번 이제 이슈로 제기된다는 점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네요. 이게 사실은 각별한 주의가 필수 불가결 요소입니다. 근데 LA만 봐도 환경적 보안 요소는 필요합니다. 정말로. 네. 그러니까 즉 도시 인프라 보안이 좀 절실하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도로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차선 도로가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넓어지고 네. 예. 또 차량도 늘고 아울러 보행자들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좀 만들면 어떨까? 그 스탑사인을 좀 만들면 어떨까? 또 신호등을 설치하면 어떨까? 또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를 좀 더 촘촘히 세우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잘 생각해볼 문제가 가세트 시장에 지금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대중교통을 확충하겠다고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처럼 육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 지하도 등의 설비 등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끔 해봅니다. 그리고 도시정책의 관점을 좀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차량 감소 효과를 좀 추구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 규모가 좀 늘어나야 된다는 상대적 이 효과를 좀 노릴 수는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자는 좀 감소세에 있고요. 그리고 차량은 증가세에 있잖아요. LA가. 그러니까 이게 메트로 전철 공사를 해서 저희가 운전자나 보행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게 불편함을 참을 수 있지만 지금 역세권 중심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이게 아우 역세권 나왔다. 역세권. 예. 이게 완공됐다고 해도 메트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게 결국 이게 목표가 2028년 올림픽 때가 시험 무대로 등장할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정말로 확립을 시킬 건가는 LA가 갖고 있는 큰 문제긴 합니다. 참 그리고 방법이 어려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행자 사망 사고라는 게 인프라 부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차, 뭐 인프라 부재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운전하는 사람들 사실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조심해요. 우리는 사실 출근 퇴근할 때는 운전자, 네. 점심 때 밥 먹으러 다닐 때는 보행자예요. 네네. 네, 그래서 양쪽을 다 이해하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팔가 가다가 팔가에서 벌몬트 길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그거 못해요. 우회전을 못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네. 파란 불일 때 당연히 우회전 할 수 있는데 파란 불일 때는 계속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든요. 네네. 이게 한꺼번에 걸어가면 끝나는데 네. 파란불에서 이제 곧 빨간불이 되는데도 저쪽에서 걷기 시작해요. 그러면 네. 다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 사람이 다 오고 나면 다시 빨간불이 돼서 왼쪽에서 이제 직진하는 차량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회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맞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서 우회전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하튼 걷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나 자신을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안전 문제 좀 유념해서 한인타운에서 좀 넋놓고 걸어다니지 말고 넋놓고 우회전 좌회전 하지 말고 넋놓고 과속하지 말고 요것만 좀 우리가 지켜줬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스마트폰 보시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 보행자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이 허용한다고 해도 손이 깜빡깜빡 거릴 때는 안 건너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넋놓고 다니지 맙시다. 그게 중요하고요. 이 넋놓고 다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한인타운, 뭐 윌셔길, 팔각길, 벌몬, 또 카타리나, 또 네. 세라노 네. 이쪽에서 계속해서 자전거 타서 숨어 있는 경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넋놓고 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또 있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